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장 시그널의 송사비입니다. 환장 시그널이란 연애 상담 컨텐츠로서 저도 남자친구가 없는 가운데 자꾸 연애 고민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할 바에야 컨텐츠로 만들자 해가지고 진행된 컨텐츠입니다. 또 사연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무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방송 본지 반년 된 투순입니다. 저에게는 친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친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이랑 썸인지 아닌지 묘한 기류로 지내게 된 것이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그분이 진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성격이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지쳐요. 우선 그 사람 주변에 다른 여자는 없습니다. 출퇴근 바운더리가 굉장히 명확하고 SNS에도 외롭다,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저한테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남자가 자꾸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을 주고받다가 뭐해? 라는 얘기가 나와서 공부가 너무 잘 안 돼서 카페 가서 하려고요 라고 답장을 하면 이걸로 마셔 하고 그 카페에 기프티콘을 보내줍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비타민을 사서 집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캔들 켜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지나가듯 한 적이 있는데 만났을 때 대뜸 향초를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이 얘기를 지인들에게 하면 모두가 제가 너 좋아하네 100%네 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카톡을 끊지 않고 하긴 하는데요. 대화를 제가 계속 이끌어가요.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선톡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너무 지쳐서 하루 넘게 안 읽고 있었는데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었어요. 연락을 하면 카톡은 굉장히 다정하게 오고 답장도 엄청 빠릅니다. 이 남자는 저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장이네. 연락을 자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멱살 잡고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제일 편할 듯. 선톡을 못하는 사람이다. 어중간하다. 관심은 있는데 경험이 없다? 관심이 없으면 선물을 안 보내요. 남자는 절대 헛돈을 쓰지 않는다? 제가 딱 처음에 눈이 딱 갔던 건 뭐였냐면요. SNS에도 외롭다,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썸녀가 있는 상황에서 외롭다,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를 걔가 보는 SNS에 올리나요? 그런 건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썸녀랑 한강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한강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칵테일을 마시고 싶어. 그러면 칵테일 마시고 싶다는 할 수 있지만 외롭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남자가 관심이 전혀 없는 여자한테 헛돈을 쓰지 않는다. 100% 뇌물이다. 인맥 관리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썸이다, 2번 아니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68%로 좀 더 많았네요. 아니다. 남자가 그 세상 다정하긴 해. 근데 이분이 선물을 그렇게 계속 보내지 않았다면 그냥 다정한 선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타는 썸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일단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남자는 아무 여자한테나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것도 공감해요. 근데 그 아무 여자라는 게 썸녀나 여자친구도 맞지만 같이 일을 해야 하거나 오래 봐야 하거나 그 사람이 앞으로 커리어나 내 뭔가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거에 조금 신경을 잘 쓰는 섬세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세상 다정하고 생일 선물이나 기타 등등 잘 챙겨주지만 업무나 공부 등에서 미리 판을 깔아두는 사람들도 있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분이 말했던 것도 나는 납득이 됐던 게 너무 선물을 많이 한 거야. 자기한테만 그렇다고 오해를 하게끔 행동을 하는 거지, 이 남자분. 그게 나의 빡친 포인트야. 사연 보내주신 투순이 분께서 한 번은 하루 넘게 안 읽은 거에 답답해서 자기가 다시 답장을 했는데 그걸 계속 안 해보세요. 그냥 그것도 안 읽음으로 두지 말고 읽고 계속 놔두는 거지. 그래서 뭐해? 라고 다시 오거나 뭐 무슨 일 있어? 라고 오는 게 맞다. 궁금하잖아. 얘가 왜 맨날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사연 보내신 여성분이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상 그렇게 돼서 뚝 끊겨져가지고 진짜 이제 아니구나를 마주하기가 아직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 별로 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이 커피숍에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대? 그러면은 썸녀인 경우에 커피를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가서 커피를 같이 마시는 게 맞을까요? 그죠? 나 같아도 나도 갈까? 나 지금 집인데? 하고 가서 만나서 얼굴 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겠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연자님의 가장 큰 힘든 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너무 분석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미 힘든 연애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 됐다고 해도 남자를 손에 쥐기 제일 편한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썸 탈 때.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때는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궁금하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3달가량을 계속 헷갈리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였다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서 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도 그랬다. 근데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그랬다면 해피엔딩인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안하다. 그냥 좋은 후배, 선후배 관계여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하면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자, 이렇게 사장님이 아니, 첫 번째 아니. 커플 헤어져. 브레이킹 아니야. 성공하셨습니다. 아니야. 오해가 많으세요. 헤어져.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성분의 사연이에요. 소개팅을 최근 8번 넘게 했습니다. 근데 다 죄송하다는 연락으로 끝이 났어요. 친구들에게 또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조르기 미안한 상황입니다. 연애를 너무 오래 쉬어서 올해는 꼭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소개팅 8번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쨌든 시켜줬다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너랑 시켜줄 사람은 없어가 아니라 어쨌든 시켜줬다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딱 처음 무슨 생각 들었냐면 문제가 단기간에 8번을 했다는 거인 것 같아요. 한두 번 뭔가 깨빡이 나게 되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까?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를 복습을 하고 다음번에 그럼 더 좋은 사람 만나면은 잘해야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까이면 또 소개팅 해달라고 또 까이면 또 소개팅 해달라고 이런 식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복귀하는 상황에서 좀 걸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 경험 중에 제가 했던 소개팅 중에 되게 이상했던 소개팅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인터뷰남. 자꾸 나한테 질문을 미친듯이 하는 거예요. 물음표 살인마. 그 취조하러 온 건지 만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여자를 내가 엄청 웃게 하겠다. 그래서 약간 이상한 드립을 계속 치시거나 오늘 분위기 내가 살립니다. 이런 느낌이 되면은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느끼기에 좀 마음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남성분도 급하잖아요, 마음이. 나 지금 소개팅을 8번 하면서 여자친구를 올해 안에 꼭 사귀겠다. 이렇게 급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소개팅은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쌍방 외모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얘도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사람 말해보니까 재밌네, 성격이 좋네, 뭐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가 돼야 서로 사귈 수 있는 느낌으로 간다고? 죄송합니다. 뭔가 꼭 이분의 답은 소개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게 되는 거면은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닌 경우여서일 수도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만남에 잘 안 됐다면 차라리 다른 루트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매력을 오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근데요 사장님, 요즘 사회가 저랑 거리두기 해버리면서 사람 만날 일이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만나야 하나? 헤어지세요. 사귀지 마. 제 방송 보세요. 다 때려치자. 때려치고 연애하지 마세요.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그냥 방송이나 보세요. 무슨 일이야. 다 헤어지세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올해 안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조금 더 돌아보고 나를 조금 더 가꾸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찾고 그러는 게 어떨까. 자,
자,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여자분한테 진짜 오래 고민을 하다가 카톡을 먼저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길게 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날은 제가 계속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는데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답장도 엄청 빠르게 주고받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자라고 하고 나서 그 카톡을 바로 읽더니 그날 이후로 답이 없어요. 저는 소심해서 혹시 제가 다시 또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면 여자분이 부담스럽고 싫어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더 연락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거는 남녀 사이가 아니라도 누가 잘 자 하면 너도 잘 자? 하고 그 뒤로부터는 잘 잤어 말고는 다음날 할 말이 없지 않아? 보통 그냥 자는구나 잘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읽고 잘 자라고 하네 하고 자지 않아요? 읽고? 어쩌라고요?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랑 진짜 일만 하진 않잖아요. 썸 타는 남자가 아니면 전 절대로 저의 사생활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일하다 보니까 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게 이제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지금 안 그래도 업무 연락도 터지는데 내가 지금 일상적인 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안 하다가 그날따라 약간 조금 한가로웠던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어지면서 너는 뭐해? 뭐 하세요? 뭐 이건 뭐예요? 평소에 뭐 이거 뭐 좋아하세요? 이러고 물어보면서 왔다 갔다 주고 받을 수도 있죠. 그걸로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다음날 먼저 연락해 봤을 것 같아요. 잘 잤어?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러면 눈치를 채거든요. 얘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선을 싹 그어요. 답장을 엄청 느리게 한다던가 말을 좀 안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은 그것은 선이 그인 거.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만 봐서는 여자분이 그냥 잘 자해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관심이 1도 없어서 안 한 건지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분석할 수가 없지 않을까. 재우셨으니 이제 깨워보세요. 일어나세요. 나의 용사여. 어쩌라고요? 진짜 일 때문에 이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이 시간에? 하면서 갑자기 썸남 모드 온. 응 아니야. 자, 그럼 이분도 이제 결론 내드리죠. 저는 이렇게만 봐서는 모를 것 같아요. 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이받아보세요. 부딪히기 전까지는 모르죠. 이 여자분이 밀당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여자분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건지 부딪혀 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하고 끝낼 겁니다. 빠르게 고르기 컨텐츠. 이거는 이응, 니은으로 치시면 됩니다. 직장 동료와 집 방향이 같은 여 직원이 2명인데 그중 저만 자꾸 카풀을 해줍니다. 그린라이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가 많아 보이네요. 또 혹시 있고. 유류비를 보태주셨는지요? 평소에 커피라도 잘 사주시던지?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 많아서 기름값 내줄 것 같아서 태워준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암흑에 짙어져 있어? 약간 지금 어둠의 자식 같은 느낌이냐. 하지만 여태까지 들었던 사연 중에서는 가장 예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톡을 했다가 끊었다 하는 남자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저는 늘 말하지만 메시지로 의미 부여하지 말기. 직접 만나서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자분이 웃을 때 은근히 스킨십을 합니다. 자꾸 팔을 치고 잡고 그래요. 저한테 관심 없는 상황에서도 이럴 수 있나요? 네. 내가 봤을 때 가만히 있다가 남자를 막 만져?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웃을 때 칠 때는요 무의식이에요. 막 이거랑 똑같아. 한국 사람 구분하는 특징이 그거라며.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그런 것처럼 뭔가 칠 게 필요했던 거야. 그냥 웃겨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사연을 만나보았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대로 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게 약간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컨텐츠를 만든 거니까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환장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